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최근 나온 소식과 기술적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다행히 이 코인 시장의 커다란 악재는 새로운 변수는 등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이 조금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장중 3,800만 원을 돌파했다가 잠시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0.5불 위에서 하나로는 680원 정도 선인데 이 위에서 형성되면서 마찬가지로 맞물리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뚫리지 않고 지켜진다라면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이때죠. 시장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당시에 8월 달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하방으로 강하게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식 판결 때 상승했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상황이 펼쳐졌었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리플은 다시 한번 이런 삼각 수렴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자, 이걸 뚫어주는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런 삼각 패턴 이후에는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고,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을 만들어내기 전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삼각 수렴 이후에 물론 개별적인 긍정적인 이슈, 약식 재판에서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거지만,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비슷한 개별적인 이슈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이 중간 항소가 되겠고, 여기서 만약에 기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1,000원 위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승인이 된다라면은 하방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지지라인도 무너질 수 있고 XRP가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라인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크게 XRP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저와 투자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정보와 뉴스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의 평균 단가와 비중,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 보고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도 잡아드리면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그리고 전부 무료로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함께 투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기분 좋은 뉴스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다. 한 전문가가 XRP 최대 $500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자, 이 뒷부분은 사실 뭐 이렇게 된다라면 좋겠지만 당장은 그렇게 와닿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최근에 열렸던 축하 파티에서 찍은 사진, 이 트위터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요. 이 챗 GPT라고 올해 큰 이슈를 몰고 왔던 기술력이죠. 이 AI, 인공지능 챗봇 챗 GPT에게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게 승리할 경우 다음 상승장에서 XRP 가격이 급등하며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챗 GPT는 리플이 비트코인에 비해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 등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소송 이후에 주요 금융기관에서 리플을 채택할 경우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게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승소로 마무리된다라면은 당연히 리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기술력, 그리고 현재 펼쳐져 있는 사업망이 더 추가로 확대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CBDC도 분명히 도입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고 성장 속도는 비트코인보다 더 월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기분 좋은 소식, 뉴스 하나 전달해 드렸고, 가장 중요한 당장 오늘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 중간항소 이슈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8일 날짜로 모든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양측에서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SEC가 처음에 중간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리플이 제출했죠. 이후에 리플이 항소 기각 요청서를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또 SEC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승인이냐 기각이냐 이 여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승인이 될 경우 바로 중간 항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방 항소법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승인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승인이 나와야지 중간 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XRP 시세는 지금 지지라인 위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하방으로 더 크게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기각이 둘 중 하나에서라도 나온다면 중간 항소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 이전에 토레스 판사가 스케줄 잡아놨던 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배심원 판결로 가게 될 겁니다. 대략적으로 그 날짜는 양측이 제출했던 가능 스케줄을 봤을 때 내년 4월 20일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만 되면, 이런 결정이 나오면 리플을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약식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 1달러 돌파를 위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이 중간 항소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나오고 나서 아직 한글로는 번역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질문이 오갔던 내용을 기사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XRP 커뮤니티의 한 사람이고, 여기에 대답을 한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은 전 SEC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까지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일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전문 지식이 당연히 있을 거고, SEC 내부적인 내용도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XRP 커뮤니티의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SEC의 중간 항소, 인터로큐터리 어필, 이게 과연 승인될 것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마르크 파겔이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중간 항소가 진행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세부적인 요소들은 맞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he odds are against granting the request, 이 확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도 전 영상에서 이런 기사들,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을 공유해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사실 토레스 판사 외에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각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로 첫 번째로는 이 처음에 SEC에서 제출했던 중간항소 요청, 그 내용을 보면 비논리적이었고 토레스 판사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지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내용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르크 파겔이라는 인물이 말한 것처럼 애초에 이 중간항소라는 것 자체가 승인될 확률이 통상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 필요 조건들을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서류와 문서를 검토하고 나서 이 판사가 꽤 오랜 시간 여기에 투자하고 나서 약식 판결문을 내렸는데, 이 판결문에 대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SEC 측에서 이걸 뒤집겠다라는 중간항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중간항소가 받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간항소심은 이 약식재판과는 다르게 법률심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이 약식재판은 사실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실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양측에서 내는 자료들도 있고, 이런 걸 전부 받고 나서 판결을 내는 거고요. 법률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심에서, 이 1심에서 받았던 자료들 외에 추가 증거 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여기서 판단한 이 법리적인 판단, 법률이 잘 적용됐는지 아닌지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간항소가 진행된다라고 해도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SEC 출신 인물이 내놓은 전망 하나 살펴봤고, 자, 이제 친 리플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꽤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 FTX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서 이게 하방 압력이 내려왔었죠. 다행히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완화된 조치가 취해지면서 장외 거래로 매각이 진행될 거고, 주당 1억 달러만 매각하라는 한도가 정해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만들어내고 복구를 한 건데,
자,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법원의 판사가 당연히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연방 법원의 판사가 이 FTX의 디지털 자산들을 매각하는 걸 허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안에는 솔라나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XRP, 리플의 코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걸 그리고 어디에다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 시장에 2차 시장에 매각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레미 호건이라는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든 건 여기에 비율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 DEA라는 건 미국의 마약 단속국입니다. 만약에 이 마약 단속국에서 이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들 검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까지 취득했다라고 예를 들은 건데요. 그러면 이 취득한 마약을 이 마약 단속국에서는 다시 이 시장에 팔라고 하나요?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당연히 이걸 다시 팔라는 명령을 안 내리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XRP가 판매돼서는 안 되는 증권이라면 이걸 다시 2차 시장에 판매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 중간항소 승인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본인들의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기각 쪽에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반드시 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의 3개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고 2018년부터 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있었고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리플은 이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사실 리플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 수렴 이후에 상단 저항 뚫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전에 급등까지 포함하면 불페넌트라는 깃발 모양의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불페넌트는 이 상승을 의미하는 불, 황소 세력, 그리고 깃발이라는 거고요. 짧게 잘라서 봤을 때는 이 저점을 높여가는 쌍바닥 패턴, 그 이후에 W로 상승하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패턴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이 패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상단 저항을 뚫었을 때 확실한 상승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간항소가 승인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재 위치해 있는 캔들 보시면 이 밑에 삼각수렴의 지지라인까지 사이에 공간이 있다, 하방으로 열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항소가 승인돼서 XRP 가격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는다라고 해도 어디서는 지지라인을 만들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는 그 위치가 이 삼각수렴 지지라인 위에서 요 안에서만 지지를 만들어주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큰 틀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가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 일봉만 보면서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케어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중간항소 기각이 나오면 바로 뚫어주면서 급등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겠죠. 추가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8월달 거래량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할 만큼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도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글로벌 이슈들에도 조금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또 시장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제가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잡고 타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카톡방에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런 부분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 전송에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도 남겨드릴 거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체 없이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전략 받아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